할머니, 이 김밥 다 못 파셨네요? 새벽 5시 30분, 가락시장 한 구석에 초라한 노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낡은 김발 위에 김밥을 말고 있었죠.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앞치마는 빛이 발해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30대 초반 요리사복을 입은 청년이었죠. 그는 할머니의 김밥을 보며 누구도 하지 않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재료들 어디서 구하셨어요?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선 이 청년이 자신의 딸이 사랑에 빠진 남자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는 더더욱 몰랐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새벽 5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죠. 강은숙은 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72세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낡은 점퍼에 고무신, 손에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죠.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국내 5대 레스토랑 체인 은숙푸드 회장, 전국 287개 매장, 연 매출 5천억 원. 그 강은숙 회장을 말이죠. 은숙은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4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김밥 재료를 사 나르던 27의 자신이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 민재훈과 함께 학교 앞 노점에서 김밥을 팔았죠. 하루 종일 서서 김밥을 말아도 웃을 수 있었어요. 함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과로로 쓰러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35의 나이에 5살 딸 서연이를 남기고요. 은숙은 그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딸만큼은 돈 때문에 울지 않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맹세를 지켰어요. 20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김밥 노점에서 시작해 분식집을 열었고 체인점으로 확장했죠. 지금은 287개 매장을 가진 회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와의 시간을 잃었어요. 함께 밥 먹은 날보다 회의실에서 보낸 날이 더 많았죠. 그리고 이제 딸은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보육원 출신 요리사와요. 은숙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죠. 그래서 은숙은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겠다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혁, 조사해봐. 어디서 일하는지, 아침에 어디 가는지. 3일 후 보고가 왔습니다. 새벽 5시 반 가락시장에서 레스토랑 재료를 구매합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리고 그날 새벽, 은숙은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김발을 펼치고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45년 전 그때처럼요. 오전 6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초라한 할머니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그녀 앞에 멈춰 섰어요. 요리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 자국과 화상 자국이 가득했죠. 민준혁이었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 남자, 딸이 사랑한다는 바로 그 사람이요. 준혁은 은숙의 김밥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김밥 높이에 눈을 맞췄습니다.
할머니, 이 김밥 다 못 파셨네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허리를 더 굽혔어요. 오늘은 장사가 잘 안 되네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김밥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단무지색이 선명했어요. 당근도 고르게 썰려 있었죠. 이 재료들 어디서 구하셨어요? 은숙은 멈칫했습니다. 김밥을 사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하지만 재료를 먼저 묻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저기 삼통 상회에서요. 준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거기 좋죠. 단무지색 안 빠지고 당근도 단단하고. 그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죠. 간이 딱 맞네요. 참기름도 적당하고. 은숙은 놀랐습니다. 이 남자는 김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읽고 있었어요. 준혁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은 김밥 전부 주세요. 네. 이거 전부요? 네, 전부 주세요. 다 하면 얼마예요? 은숙은 당황했습니다. 김밥이 20줄이나 남아 있었어요. 8만 원어치였죠. 8만 원인데. 8만 원 드릴게요. 아니, 그건 너무 많잖아요. 20줄이나. 나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저희 레스토랑 직원들 야근이에요. 이거 간식으로 드리려고요. 준혁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은숙은 괜시리 미안한 마음으로 돈을 받았어요. 은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기 돈으로 직원들 간식을 사는 남자. 그것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초라한 할머니의 김밥을요. 준혁은 일어서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은숙의 손을 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 할머니, 손 조심하세요. 긴 말 때 베이기 쉬워요. 그는 자기 가방에서 반창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숙의 손가락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김밥 맛있어요. 그리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은숙은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반창고를 내려다봤어요. 저 남자는 재산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봤어요. 할머니의 손을 받고 김밥의 정성을 봤죠.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러요.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은숙푸드 본사 57층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은숙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려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분기 매출 1250억 원. 신규 출점 17개.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은숙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은숙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29의 서연은 엄마를 닮아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오늘따라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숙은 의자를 돌려 딸을 마주했습니다. 앉아. 서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죠. 준혁 씨 이야기 좀 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력서도 봤잖아요. 경력도 다 확인했고. 은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종이로 알 수 없어. 엄마는 사람을 믿지 않으시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야. 언제까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죠. 엄마, 이번 한 번만이에요. 이번에도 반대하시면 전 엄마 뜻 안 따를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홀로 남은 은숙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비밀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남편 재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앞치마를 두른 채 김밥을 들고 있었죠. 은숙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은숙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오늘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 우리 딸이 사랑한다는 사람. 사진 속 재훈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김밥 20줄을 샀더라. 직원들 주려고. 은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신 같았어. 돈 없어도 남 챙기던 당신. 순간 3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88년 7월 15일 목요일 밤 11시. 당시 35세였던 은숙은 학교 앞 노점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재훈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장사 잘 됐어. 재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8만 원. 우리 역대 최고야. 재훈은 신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땀도 계속 흘리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더워서. 하지만 1시간 뒤였습니다. 재훈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떡볶이 국물을 붓다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죠. 여보, 여보.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죠.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800만 원. 은숙의 통장에는 12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은숙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전화했죠. 미안해, 은숙아. 우리도 여유가 없어.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결국 재훈은 수술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숙은 눈을 떴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여전히 재훈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서 난 다짐했어.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은숙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잠갔어요. 하지만 그 남자, 민준혁? 걔가 진짜인지 확인해야겠어.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겠다고.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과장. 네, 회장님. 민준혁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위치 알아봐. 저녁에 갈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숙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까지 9시간이 남았어요. 그때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홍대 앞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리 공연자들의 음악이 울려 퍼졌죠. 은숙은 다시 낡은 옷을 입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김밥 할머니였어요.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걸었죠. 저 멀리 푸드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빨간색 타코 트럭, 노란색 핫도그 트럭, 그리고 파란색 트럭 하나. 준혁의 부엌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은숙은 먼저 다른 트럭으로 갔습니다. 빨간색 타코 트럭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트럭 안에서 요리하고 있었죠. 은숙은 천천히 트럭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목소리를 낮게 냈어요. 할머니처럼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뭐 드실 거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기, 이게 뭐예요? 은숙이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타코요. 7,000원. 비싸네. 좀 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정가예요. 남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은숙은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일부러 천천히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뒤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미안해요. 은숙은 겨우 지갑을 꺼냈습니다. 됐어요. 다음에 오세요. 남자가 손을 저었어요. 다음 손님을 부르기 시작했죠. 은숙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식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돈 안 되는 노인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은숙은 다음 트럭으로 갔습니다. 노란색 핫도그 트럭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은숙이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대답 없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은숙이 다가가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죠. 뭐요? 저기 핫도그 하나요. 5,000원이요. 여자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은숙은 또 천천히 지갑을 꺼냈어요. 여자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빨리 하라는 신호였죠. 1,000원짜리밖에 없는데. 에휴, 됐어요. 카드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하세요. 은숙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천천히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휴, 됐어요. 편의점 가세요. 거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2번의 거절이었어요. 예상했지만 여전히 쓰라렸죠. 이제 마지막 트럭이 남았습니다. 파란색 트럭. 준혁의 부엌. 은숙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트럭 앞에는 손님 둘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트럭 안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프라이팬을 흔들었죠. 은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트럭 앞으로 걸어갔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그는 은숙을 알아봤습니다. 새벽 시장의 김밥 할머니였죠. 오늘 아침에 뵀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목소리였어요. 손자가 이 근처 산다고 해서요. 아, 그러세요? 잘 오셨어요. 준혁이 활짝 웃었습니다. 아까 그 2 트럭 주인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뭐 드실래요? 제가 대접할게요. 아니에요. 돈 낼게요. 할머니, 아침에 김밥도 맛있게 먹었는걸요. 은숙은 메뉴판을 봤어요. 파스타 8,000원, 김치볶음밥 5,000원. 이게 얼마예요? 파스타를 가리켰습니다. 8,000원인데 할머니한테는 특별히 6,000원만 받을게요. 아니에요. 정가 받아요. 괜찮아요. 아침에 할머니 덕분에 맛있는 김밥 먹었는걸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까 그 2 사람은 빨리 가라고 했죠. 하지만 이 청년은 오히려 가격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저기 근데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파스타 말고 다른 거 안 돼요? 난 면이 목에 안 넘어가. 보통은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김치볶음밥 어떠세요? 부드러워요. 그것도 맵지 않아요? 아, 할머니 매운 거 못 드세요? 그럼 제가 안 맵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돼요? 당연하죠. 준혁은 재빨리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았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김치를 적게 넣었죠. 고춧가루도 빼고요. 계란을 2개 올렸습니다.
보통은 하나인데요. 할머니, 계란 좋아하세요? 네. 그럼 많이 드릴게요. 준혁은 볶음밥에 계란을 듬뿍 올렸어요. 포장까지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자, 나왔어요. 7,000원인데 5,000원만 주세요. 아니, 왜요? 그냥 할머니가 반가워서요. 은숙은 1,000원짜리 5장을 건넸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한 기분이요. 할머니, 저기 벤치에서 드세요. 서서 드시면 힘드시잖아요. 준혁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벤치로 걸어갔죠. 앉아서 볶음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었어요. 맵지 않고 부드러웠죠. 계란도 듬뿍 들어 있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은숙은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는 다음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역시 밝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죠. 그때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트럭 앞으로 왔습니다. 대학생들로 보였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죠. 여기요. 파스타 5개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파스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5개를 동시에 만들려니 분주했죠. 하지만 한 학생이 재촉했습니다. 좀 빨리 안 돼요? 거의 다 됐어요. 준혁은 땀을 흘리며 요리했습니다. 5분 뒤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하나씩 포장해서 건넸어요. 맛있게 드세요. 학생들은 돈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그중 한 명이 파스타를 받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쏟아졌죠. 이거 떨어졌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우리 급한데. 시간 없어. 5분이면 만들어요. 귀찮아. 그냥 환불해줘요. 학생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준혁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요. 하지만 그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은 현금을 꺼내 환불했습니다. 학생들은 돈을 받고 가버렸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죠. 준혁은 바닥에 쏟아진 파스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8,000원 손해였어요. 재료비까지 합치면 10,000원이 넘었죠. 은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청년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손해를 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파스타를 치우며 혼잣말을 했어요. 괜찮아. 다음엔 더 조심해서 건네주면 돼.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럭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장님.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쓸쓸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다 드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손해봤잖아요. 괜찮아요. 장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죠. 화 안 나요? 화 내봤자 소용없어요. 다음에 더 잘하면 돼요. 준혁은 바닥에 파스타를 전부 치웠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장사 힘들죠? 힘들죠. 준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좋아요. 왜요? 음식 만드는 게 좋거든요. 준혁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음식은 거짓말을 못해요. 정성 들이면 맛있어지고 대충하면 맛없어지죠. 은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남편 재훈이 했던 바로 그 말이었죠. 음식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배고팠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때 급식 선생님이 밥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몰래 울고 있으면 더 주셨죠. 그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은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됐어요.
저도 누군가를 버티게 하고 싶어서요. 할머니처럼 힘든 분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드리고 싶어요. 은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까 그 두 트럭 주인들은 돈 안 되는 노인을 귀찮아했어요. 빨리 가라고 손을 저었죠.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챙겨주었어요. 가격도 깎아주고 메뉴도 바꿔주고 계란도 더 얹어주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고마워서요. 제가 뭐려. 할머니가 더 고마우시죠. 오늘도 와주시고. 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은숙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혁이 다시 트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은숙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확실해졌어요. 이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봤어요. 노인을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챙겨주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봐야 했죠. 은숙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혁, 계속 지켜봐. 다음 주에 한 번 더 갈 거야.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은숙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의 트럭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지만 어딘가 따뜻했어요. 2025년 4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 은숙푸드 본사 회의실. 은숙은 경영진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피곤했어요. 오늘 회의는 3시간이나 걸렸죠.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숙은 멈춰섰습니다. 서연이가 왔다는 얘기였어요. 예고 없이 온 걸 보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었죠. 알았어. 은숙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 씨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반대하는 거 알고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은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엄마는 행복하세요? 돈 많고 성공했으니까? 서연아, 그게 아니라 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혼자 외롭게 일만 하면서. 서연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은숙은 손이 떨렸어요. 난 너 때문에. 저 때문에? 제가 부탁했나요? 이렇게 큰 회사 만들어 달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전 그냥 엄마가 옆에 있어 주길 바랐어요. 졸업식에도 생일에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해요? 이제 와서?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전 준혁 씨 포기 안 해요. 이번엔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은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세요? 은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7층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재훈의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난 뭘 한 거야? 사진 속 재훈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려다가 딸을 잃었어.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우는 거였어요. 재훈이 떠난 후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죠.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은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평생 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은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휴지로 얼굴을 닦았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준혁이 진짜라면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딸의 행복을 지키겠다고. 은숙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저녁 준혁 씨 푸드트럭 위치 확인해줘. 내가 직접 갈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어요. 저녁부터 강한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죠. 은숙은 다시 낡은 옷을 입고 홍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시험이었죠. 준혁의 푸드트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없었어요.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거리도 한산했죠. 은숙은 트럭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어요. 오늘 아침 직접 만든 거였죠. 일부러 허름하게 쌌습니다. 낡은 비닐에 김밥을 넣고 바구니에 담았어요. 준혁이 트럭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리를 시작하는 모양이었어요. 손님이 없으니 일찍 문을 닫으려는 것 같았죠. 그때 은숙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척하며 걸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바구니를 떨어뜨렸죠. 김밥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준혁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픈 척했어요. 준혁은 은숙을 부축했죠. 천천히 일어나세요. 아이고, 김밥이. 바닥에 김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비닐이 찢어져서 김밥이 굴러다녔어요. 준혁은 재빨리 김밥을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비 온다. 준혁은 서둘러 김밥을 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제 트럭으로 가요. 비 피하셔야죠. 은숙을 부축해서 트럭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트럭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준혁은 은숙을 안쳤죠. 할머니, 다친 데 없으세요? 괜찮아요. 김밥은 아쉽네요. 준혁이 주운 김밥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닐이 찢어져서 김밥이 흙투성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상태였죠. 은숙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팔려고 만든 건데. 이 비에 장사하러 가시려던 거예요? 네, 근처 공원에서요. 손자 용돈 주고 싶어서요. 은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어요. 밖에서 비가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렸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죠. 할머니, 오늘은 집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겠네요. 은숙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막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우산 드릴게요. 준혁은 트럭 안을 뒤졌습니다. 우산이 하나 있었어요. 은숙에게 건넸죠. 이거 쓰고 가세요. 아니에요. 사장님도 필요할 텐데.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필요하세요. 그때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트럭이 흔들렸어요. 은숙은 깜짝 놀랐죠.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거리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죠. 이거 큰일인데.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트럭이 물에 잠기면 안 되거든요. 준혁은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트럭 주변을 살폈어요. 은숙도 따라 나갔죠. 할머니, 들어가 계세요. 난 괜찮아요. 은숙은 준혁을 도왔습니다. 트럭 바퀴 밑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준혁은 배수구를 찾았죠. 막혀 있었습니다. 낙엽과 쓰레기로 막혀서 물이 안 빠지고 있었어요. 준혁은 맨손으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사장님, 손 다쳐요.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쓰레기를 치웠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트럭은 괜찮아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트럭을 지켰어요. 저 트럭이 그의 전부였죠. 할머니, 이제 들어가요. 준혁이 은숙을 다시 트럭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수건을 꺼내 은숙의 머리를 닦아주었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사장님도 젖었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준혁은 자기는 닦지도 않고 은숙만 챙겼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돈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을 보는 청년이었죠. 왜 그러세요, 할머니? 아니야, 그냥. 은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숙을 봤어요. 할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뭐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드셔야죠. 준혁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안 작은 버너에 물을 끓였어요. 라면을 넣고 계란도 넣었죠. 금방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자, 드세요. 준혁이 그릇을 건넸습니다. 은숙은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천만에요. 준혁은 웃었습니다. 밖에서 비가 계속 쏟아졌어요. 하지만 트럭 안은 따뜻했죠. 은숙은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 남자는 진짜였습니다.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었죠. 딸이 선택한 사람. 그 선택이 옳았어요. 은숙은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준혁이 그릇을 받아갔어요. 할머니, 비 그치면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고마워요. 은숙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 땀 흘리는 얼굴, 하지만 여전히 웃고 있는 그 모습. 딸이 왜 이 남자를 사랑하는지 이제 완전히 알았어요.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거의 그쳤어요. 할머니, 이제 택시 부를게요.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부를게요. 아니, 할머니,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니라니까요. 은숙은 일어섰습니다. 트럭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었죠. 할머니,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준혁이 트럭 밖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은숙은 뒤돌아봤어요. 준혁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은숙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준혁이 안 보이는 곳까지 갔어요. 은숙은 멈춰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었던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엄마야. 엄마, 토요일 저녁 시간 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네가 말한 준혁이란 사람 만나보고 싶어서. 정말이세요? 그래,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마음 바뀌신 거예요? 토요일에 얘기하자. 토요일에 데려와. 알겠어요. 엄마 고마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숙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준혁의 트럭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파란 불빛이 보였어요.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2025년 4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은숙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폭우 속에서 자신을 챙기던 준혁의 모습이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숙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네, 회장님. 민준혁이 일하는 레스토랑 오너 만날 수 있게 해줘. 어느 레스토랑이요? 라비타. 청담동에 있는 이탈리안. 알겠습니다. 2시간 뒤 답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라비타 레스토랑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오후 3시. 은숙은 청담동 라비타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어요. 한산한 시간이라 손님은 없었죠. 오너 셰프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단정한 셰프복을 입고 있었죠. 강은숙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 오너 김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혁이라는 직원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 씨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친구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실력도 좋고 성실해요. 성격은요? 착해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잘해주고 특히 신입들 잘 챙겨줘요.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년에 신입 하나가 실수로 소스를 엎었어요. 손님 앞에서요. 다른 셰프들은 다 화를 냈죠. 근데 준혁만 신입을 감싸더라고요. 자기가 대신 사과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은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근할 때 직원들 간식 자주 사와요. 자기 돈으로요. 돈이 많나요? 아니요. 수셰프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아끼는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 챙기려고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헤드셰프 자리 제안했어요. 월급도 2배로 올려준다고요. 그런데요? 거절하더라고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자기 푸드트럭 운영하는 게 더 좋대요. 거기서 버는 돈으로 나중에 무료 급식소 만들고 싶다고요. 은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료 급식소요? 네. 보육원 아이들이랑 어르신들 위한 거래요. 준혁이가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도와주고 싶대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깝더라고요. 실력 좋은 친구거든요. 근데 준혁이 눈빛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응원하기로 했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준혁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아니요. 좋은 일이에요.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며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민준혁은 진짜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죠. 딸이 사랑할 만한 남자였습니다. 은숙은 차에 올랐습니다. 사무실로 갈까요, 회장님?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집으로.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2025년 4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은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준혁을 제대로 만나는 날이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무얼 입을까 고민했어요. 너무 격식 차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죠.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팬츠를 골랐습니다. 단정하지만 편안한 옷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2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단아했어요. 머리도 곱게 빗었죠. 하지만 긴장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서연이었어요. 엄마, 오늘 몇 시예요? 저녁 7시까지. 청담동 남해종으로 와. 준혁 씨도 데려가요? 당연하지. 엄마, 진짜 괜찮으신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 알겠어요. 엄마 고마워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숙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6시, 은숙은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을 예약해뒀어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죠.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창가에 섰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은숙은 자리에 앉았어요. 손을 가지런히 모았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준혁도 함께였죠. 준혁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요리사복만 입던 그였으니까요. 어서 와요. 은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준혁은 더욱 긴장한 것 같았죠. 앉아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은숙은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도 은숙을 봤죠. 그 순간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은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강은숙이에요. 준혁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김밥 할머니, 푸드트럭 앞에 그 할머니, 폭우 속에서 함께 있던 그 할머니, 모두 눈앞에 있는 이 여자였던 거예요. 어떻게, 미안해요. 본의 아니게 속였네요. 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연도 놀란 얼굴이었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준혁 씨 만난다고 했을 때 반대했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은숙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김밥 할머니로 변장해서 3번 만났어. 새벽 시장에서, 푸드트럭에서, 그리고 폭우 속에서. 준혁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쪽이 돈을 보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보는 건지.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행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준혁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 섰죠. 미안했어요. 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쪽을 의심한 것, 시험한 것,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준혁 씨는 돈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봤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김밥 20줄을 사면서 직원들 생각했고 까다로운 할머니한테도 짜증내지 않았고 폭우 속에서도 남을 먼저 챙겼어요. 은숙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연이를 잘 부탁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도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 회장 아니야. 그냥 엄마야. 이제 준혁 씨의 장모가 될 사람. 이제는 말을 놔도 되겠죠? 은숙은 웃으며 준혁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한참 후 은숙은 준혁을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앉았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실 돈이 없어요. 푸드트럭 하나가 전부예요. 알아.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료 급식소요. 보육원 아이들이랑 어르신들 위한. 알아. 라비타 오너한테 들었어. 은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괜찮은 꿈이야. 아니, 꼭 해야 하는 일이야. 하지만 돈이. 내가 도와줄게. 은숙이 말했습니다. 은숙푸드 사회공헌팀 만들 거야. 자네가 팀장해. 네. 무료 급식소, 우리 같이 만들자. 준혁이 자네 꿈이잖아.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우리 사위 꿈인데. 은숙은 웃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마워할 건 없어. 나야말로 고마워. 은숙은 준혁과 서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덕분에 깨달았어. 진짜 가치가 뭔지.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은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준혁도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의 포옹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문득 은숙은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 재훈이 어딘가에서 웃고 있다는 걸.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은숙의 머리칼을 스쳤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재훈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지. 당신이 최고야.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었어요. 포옹을 풀고 세 사람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혁이 요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은숙은 옛날 이야기를 했죠.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준혁 씨 요리 정말 맛있어요. 그래, 나도 먹어봐야겠네. 제가 다음에 만들어 드릴게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대할게. 은숙도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응. 조심해서 가. 서연과 준혁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은숙은 그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숙도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갈까요, 회장님? 응.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45년 전 가락시장에서 김밥을 팔던 자신을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를요. 그리고 지금 돈도 있고 성공도 했지만 외로웠던 자신을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도 행복하고 사위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지? 우리 행복해. 은숙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의 시작.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